여행작가이자 소설을 썼던 유철상입니다. 오늘은 멀리서 또 너무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가장 요새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을 내주신 이화경 소설가님이시고요. 그 제목이 비밀 구락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 이화경입니다. 먼저 근황이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3년 동안 이 비밀 구락부라는 소설 장편에 매달렸다가 탈구하고 책이 나온 지가 겨우 한 20일 정도? 네. 정말 따끈따끈한 네, 아주 책이네요. 따끈따끈하고 제 마음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책이 이제 해방기의 혼란, 그 다음에 38선이 그어지면서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지고 또 한반도 자체가 비밀의 땅이 되었던 그 시대적 배경인데요. 좀 그 소설의 이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 공간을 잠깐 말씀드리면 소설의 시간은 한 1953년, 56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휴전까지의 시간이 이루어진 한 50년 동안의 역사적 시간이 있는 거고요. 공간은 일제 강점기부터 그리고 미 군정기를 거쳐가지고 남한에 이제 정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이루어지고 휴전이 되어진 이후의 상태까지를 그 공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면은. 너무나 매력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하시니까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이름들을 소설에 대신 불러드립니다. 그 이름은 바로 비밀 구락부입니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 주인공을 좀 찾아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소설의 주인공 에란이 이제 삶이 엄청 드라마틱합니다. 민며느리 아지에서부터 신여성 에란이 되기까지의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 또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요.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싶으셨나요? 사실은 주인공 이름은 천에란입니다. 네. 그런데 천에란이란 이름이 이제 원래 이름은 아니었고요. 원래 천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민며느리로 팔려갔던 그 소녀가 그 삶이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탈주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어느 이제 선교사를 찾아가는 곳이었는데요. 그 선교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화 예전에 여자 교수였던 분의 이제 일종의 양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양녀가 된 이 천아지가 이 선교사로부터 이름을 다시 부여받습니다. 네. 이름이 바로 영어로 하면 엘렌이고요. 엘렌을 한자로 음차하면 에란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또는 미국 교수였던 분으로부터 아지에서 천에란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에란이 이제 미 군정기에 그녀가 이제 이화여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영문과 학생이 되는데 이 영문과 학생이었던 이 영어 잘했던 이력이 미 군정기 때는 미군 통역사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이름은 역시 헬렌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여받게 되죠. 이 이름의 변천을 통해서 이름의 창씨 개명을 통해서 우리 그때 한국의 일제강점기부터 그 다음에 해방 공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근현대사의 압축적인 공간에 한 여성 인물이 어떻게 변천했고, 어떻게 잔열됐고, 어떤 공경을 거쳐왔고, 어떤 꿈을 꿨는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에란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지가 에란이 되고 앨런이 되기까지의 세 번의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걸 이름으로 이제 표현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 에란과 그다음에 입체적인 이제 주변 인물들도 한번 여쭤볼게요. 좌익지식인으로 상징되는 현욱이, 그다음에 구구 세력의 폭력에 동조하게 되는 미국 판첩대원 주드, 그다음에 에란이 든든한 뒷배인 미 헌변사령관 에이든, 이렇게 국적을 넘나드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그 영화 속 장면들이 많이 오버랩됐어요. 예를 들면 그 하얼빈이나 그 다음에 휴민트 이런 그 시대적 그 시대물을 다뤘던 영화들이 바로 이렇게 좀 연상이 됐었는데 아마 배경도 좀 비슷했고 또 비밀 독서회 같은 어떤 실제 그런 그 모임들이 이렇게 있었던 장면들이 많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현욱의 역할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인물을, 어떤 배우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만 받아도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데요. 사실은 이 서사가 입체적인 인물을 입혀가지고 영화로 된다, 드라마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사물을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제 꿈의 결과물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도 이걸 쓰면서 이거 만약에 영화가 된다면, 드라마 된다면 이 최현욱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떤 배우가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은 역시 휴민트를 이제 그 영화에 나오셨던 박정민 배우님을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박정민 배우는 상상출판하고도 인연이 많은 배우인데요. 네.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정말 상상출판을 쓸만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또 출판사하고도 인연이 깊은 배우여서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즘 저도 그렇지만 저희 딸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이렇게 늘 브라운관에서 보고 싶어 하는 배우가 박정민 배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혹시 이걸 보신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선생님의 간절한 바람처럼 제가 이 비밀구락부를 꼭 박정민 배우한테 전달해서 또 영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금성첨화고요. 꼭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화로 되면은 이 책이 정말 그 어떤 시대적인 것 또 상징적인 것,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소설을 읽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좀 이제 작품 깊이 읽기 이런 이제 주제로 좀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읽다 보면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과 허구의 경계. 그러니까 1926년부터 1955년까지 격동의 30년인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이게 실제 사건이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인물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허구와 실제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사실 이 작품을 구상하고 실제 이제 소설 쓰기로 진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사실은 일제강점기도 그렇지만 특히 미 군정기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복잡 다단하고 엄청난 모순이 집약된 시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어떤 어려움을 제가 작가로서 겪었냐면 이념이 너무나 극렬하게 충돌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제가 자칫 그때 당시에 모든 사회적 조건, 정치적 조건들이 지금에까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자칫 작가가 어떤 편을 들거나 아니면 잘못 그리거나 했을 때 이 결과가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시대를 내가 작가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였어요. 어쨌든 저는 자료를 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자료를 읽어야만이 제가 이 글을 쓰는 데에 윤리적 도덕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읽었다라고 하는 저의 성실성이 작품의 퀄리티를 저는 담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두에 가장 많이 뒀던 건 어떤 거였냐면 어떤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는 인물도 있어요. 이 작품에는. 네네. 근데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실제 인물을 그대로 제가 소설 속으로 옮겨오는 것의 위험은 어떤 거냐면 독자로 하여금 진짜라고 믿게 하는 것에 대한 위험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라고 믿어버리게 되면 소설이 재현할 때의 그 상상력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고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그 틈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물을 이해하고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즉 실제 인물을 그대로 갖다 두면 마치 위키피디아에 나올 만한 그냥 팩트로서의 인물, 각주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에란도 그렇고 최현욱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방첩 요원이었던 주두도 그렇고 수많은 그때 당시에 등장인물들을 제가 소설로 끌어왔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그거였어요. 만약에 소포클레스가 안티고네를 썼는데 안티고네가 누구를 실제 인물을 모방했었냐라고 소포클레스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실제 인물을 갖다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윤리적 딜레마와 고민을 겪었느냐를
작품으로 형성하는 것이 작가의 임무거든요. 네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대에 살았던 그때 있음직한 인물들, 그러나 현재에도 당연히 있음직한 한 인물들을 제가 이 시대로 끌고 와가지고 질문을 다시 던지는 방식, 그것은 바로 그 당대에 이 인물이라면 어떤 윤리적 딜레마에 공경에 처했을까를 제가 문장으로 사실은 결과물로 그려내는 것이 저는 실제 인물과 아니면 허구로서의 인물을 사실은 접히는 거죠. 저는 마치 정제기를 하듯이 접히는데 결국은 소설 속 다른 인물이다라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을 구현하고 또 설정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으셨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정식에는 객관적인 팩트가 존재하지 않고 그 어느 이념적이든 승자의 자료만 남아 있는 게 현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정사와 야사가 있다면 야사는 없는 시대. 그래서 그 인물들이 고민하고 버텨야 했고 생존하려고 할 때에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작가의 입장이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이제 가볍게 그럼 실제 비밀 독서회가 있었잖아요. 역사적 사실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제목의 비밀 구락부가 이 비밀 독서회에서 좀 어떻게 착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제목을 정하게 된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최근 제목이 8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사실 뼈골 빠지는 이런 작업을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전에 독자님들이 이건 좀 읽고 싶다라고 하는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게 하는 제목을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일지 모르겠지만 한 200개 정도를 진짜요? 예, 200개 정도를 고민을 했는데 이 200개 정도의 고민을 또 추리고 또 추려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출판사와 굉장히 많이 이제 서로 피드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출판사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사실 작가 입장으로서는 비밀 구락부라고 하는 것을 좀 밀고 싶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제시하는 것보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이때 당시에 비밀 독서회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과 좀 다르게 이때 당시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만약에 독서회를 꾸려도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게 드러나게 되면 거의 목숨이 위협받는 시대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돼가지고 사랑마저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에란의 고민처럼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굉장히 많은 모순과 딜레마와 공경이 각축장을 벌이고 있던 이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는 양가적인데요. 비밀 독서에 들어감으로써 애랑 같은 민며느리였던 정말 계급이 낮았던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여자조차도 테이블 안에서 평등하게 그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는 계급도 그 다음에 뭐 출신도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따져 묻지 않는 온전한 해방 공간이었고 만약에 그 문 밖을 나가면 너무나 위험해지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저 역시 여기는 이제 스파이도 나오고 그때는 이제 사상 때문에 이념 때문에 자기 이름을 감춰야만 했고 그리고 그를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존재를 감춰야만 했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또 자기를 비밀스럽게 숨겨야만 했던 비밀 요원들이 있었고 동시에 작가 입장에서는 그 시대와 그 계절을 살았던 비밀스럽게 역사에 남지 않았던 인물들을 사실은 저 안에 비밀 독서회 또는 비밀 구락부 클럽 안으로 제가 한번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비밀 구락부라는 이름을 다층적인 의미에서 지었습니다. 제목을 200개를 추천해서 추리셨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정말 어떻게든 저도 좀 잘 바라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작가가 뽑은 명장면 요거에 대한 좀 추천을 해주시죠. 그 전에 이제 제가 8년 만에 나온 장편 소설인 만큼 작가님께서도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명장면과 좀 에피소드를 조금 글 쓰시면서 에피소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년 만에 나온 장편이라는 말이 무게와 동시에 제가 부끄러워지는데요. 8년 동안 뭐 이렇게 소설만 매달릴 수는 없었고요. 사실은 좀 게을렀다는 측면도 있죠. 예. 그 시간 동안 좀 여러 편을 썼어야 됐는데, 어쨌든 뭐 작품이 나왔으니까 뭐 그 시절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네. 사실은 소설 쓰는 모든 시간이 삶의 회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내가 A부터 Z까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서론부터 결론까지를 정해놓고 소설을 쓰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결론을 알고 있었는데 이 결론을 설득을 갖기 위한 모든 과정은 또 다시 다르게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소설 쓰는 시간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아,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간과 이 시간이 접히고 이 시간과 이 시간이 접혀서 결국은 독자에게는 마치 일렬로 이렇게 쫙 결론까지 쫙 작가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품 안에서는 표지로서만 또는 책의 어떤 물성으로서만 결론을 이 작가가 이렇게 뚜렷하게 내려고 했구나 라고 느끼시겠지만 작가가 쓰는 시간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떤 장면이 작가에게 이렇게 애를 다 이렇게 했느냐 또는 작가가 이 장면을 쓸 때 가장 많이 울컥했던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좀 여기에서만 살짝 밝히는 비밀인데요. 제가 주인공 천애란의 마지막 죽음을 쓸 때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내면의 덕백을 제가 써야 되는데 주인공 천애란의 목소리를 제가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천애란에게 빙의가 돼가지고 그녀의 고통을 제가 마치 작두 타듯이 고백을 하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작가가 목소리를 전면화시키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애란의 목소리를 전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입이 되셔가지고. 감정이입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죠. 작가가 이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 나 넣을 거야 하고 냈는데 의외로 그 대목을 많은 사람들이 소설의 끝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건가요? 네. 네. 조금 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그리운데 길이 막혀 볼 수 없을라 치면 차라리 당신은 죽었다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리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볼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짐짓. 그리움은 통증과도 같아서 이 약물로도 수그러들지 않기에 진통제를 먹어보고 술도 마셔봤습니다. 그리움은 치욕과도 같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당신에게 가던 길에서 돌아서며 저를 그만 버려두고도 싶었습니다. 꿈에서 널 봤어. 생전에 당신은 꿈속으로 저를 불렀다고 말하곤 했지요. 제발 당신 꿈으로 절 끌고 가지 말아요. 아무리 내 잠에서 단꿈을 꾸려 해도 당신이 자꾸 불러대서 꿈속에서조차 내 인생은 고달팠어요. 당신 꿈으로 나를 초대하면 나는 내 꿈에서 부재합니다. 내 꿈에서 나는 돌아오지 못할까봐 무섭고 두려웠어요. 깨어나서 나오는 삶의 입구를 찾지 못할까봐 뜬 눈일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내 꿈에 당신이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우리라고 하셨나요? 언제부터 당신과 나는 우리였나요? 당신이 손을 내밀지만 나는 끝내 붙잡지 못합니다. 꿈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척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미 죽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데 당신이 살아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당신을 이제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한때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어떤 여인처럼 사랑하는 당신을 다 차지할 수 없을 바엔 차라리 당신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암소의 젖을 먹은 곱비 풀린 인간 송아지, 몰락한 제국의 말라깽이 공화, 버림받으면서도 사랑에 미쳤던 여인,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불가해한 비밀시, 역사의 어둠에 갇혀 보이지 않는 검은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감옥 밖 세상은 막 여름이 태어났고 어디선가 꽃은 이미 절정을 지나고 있겠죠. 멀리서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쏟아질 뜨거운 여름의 전조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무 춥습니다. 얻어맞은 뼈마디가 아리고 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제 계절을 살아본 적 없어서 익숙해요. 나는 잘 지내냐고요? 설마요. 나는 죽습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에 이르렀지만 죽는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죽으면 내 운명이 끝나는 것일까요? 다만 가난한 이름 하나 남기려고 애썼다는 것만은 알려드릴게요. 부디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은 아무래도 지키지 못할 듯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모두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내가 지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요.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사랑한다는 거짓말 말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저를 벌주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이젠 알아요. 너무 고통스럽군요. 아, 그녀의 마지막 의식 속에서 세상과 세월을 비추던 촛농이 줄줄 흘러내린다. 까불거리던 촛불이 훅 꺼진다. 1911년에서 1990년, 향년 39세였다. 쿨합니다. 그리고 딱 그 단어가 들어오는데요. 에란이 검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검은 사람이 맞는 죽음과 이게 그 너무 절절하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직접 선생님께서 낭독을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이렇게 또 중년 남성이, 잘생긴 남성이 뭉클해진다니까 제가 굉장히 뭉클해집니다. 그 평론가 김미옥 선생은 해제 추천사에서 격동의 시대를 산 인간들의 서사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이제 소설이 주는 묵직한 울림을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조금 압축되는 말이고 제가 느끼는 말은 좀 검은 사슴 또는 비밀 이런 것들이 시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감춰지고 했던 그 소설 속 인물들의 어떤 그 장면들이 계속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사를 정리하는 말보다는 인물들이 전하는 말이 저는 좀 더 많이 다가왔거든요. 아까 이제 낭독하신 것처럼 저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말이 더 그리웠다라고 그 에란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인물들의 마음과 심정이 더 절절하게 좀 전달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설은 이제 서사가 많고 또 사건들이 많으니까 한 줄 평처럼 이제 정리한다면 그런 표현들이 나왔을 텐데 저는 에란이 결국 검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그 말이 많은 내포성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너무 감동스럽게 읽어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에게 비밀구락부가 던지는 질문, 이건 어떤 걸까요? 작가란 그 시대, 그때 당시에 너무나 엄혹했고 가혹했던 시절 또는 계절에 살았던 자들을 이 시대에 작가가 호명해서 그들에게 어떤 찬란한 여름, 그리고 그들 또한 지금 동일한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꿈을 꿨고, 바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룩하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호명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 글을 썼는데, 지금의 독자들도 옛날 이야기가,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옛날 이야기가 갖고 있는 재미성이 있잖아요. 옛날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인물들을 굳이 끌고 왔을 때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은 저는 독자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지만 저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고민했던 윤리적인 어떤 고민들, 도덕적인 고민들, 정치적인, 이념적인 고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양과 형태의 고민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흉터도 만들어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하거나 그런 시간 또는 이야기 자체가 재밌어. 그 이야기 안으로 좀 어떤 이 뜨거운 여름에 한 계절에 서늘한 어떤 그늘 밑에서 재밌는 이야기 한 편 읽었다라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네네. 저도 이제 이 책을 전부 읽고 한달음에 다 읽었거든요.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책을 빨리 읽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읽고, 특히 에란이 3가지의 이름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듯이, 꼭 뒤를 따라가듯이 천천히 읽으면서 읽었는데, 모든 것이 비밀이어야 했던 시대에 어떻게든 에란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 책의 큰 줄거리인 것 같고요. 이 비밀 구락부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념도 시대도 사상도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건 100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도 여전히 나를 찾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비밀 구락부를 읽은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작가 입장에서는 가장 꿈꾸는 거는 방금 우리 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시간 만에 읽었다. 밤을 새서 읽었다. 너무 재밌어서 미치는 줄 알았다.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었다. 이런 거를 작가가 제일 꿈꾸면서 글을 쓰거든요. 네. 부디 비밀 구락부라는 제목처럼 아주 재미있는 이 비밀 클럽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안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서 끝까지 다 읽어놓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많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재밌게 읽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가볍게 나누신 것처럼 이 책은 장면 장면이 계속 연결되는 구조여서 영화로 가면은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책을 다 읽고 느낀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그 좋은 인연이 돼서 또 좋은 어떤 매개가 돼서 소설이 영화로 재탄생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소망도 해봅니다. 도와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